오늘의 저의 희망 나눔의 제목은 나를 사랑하는 부모라는 제목으로 준비해왔습니다. 이렇게 제목이 아름다운 가족의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도 이번 시간을 통해서 가족에 대해서,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처음에 이거부터 좀 말하고 싶은데요. 우리 춘원 전용교회는 굉장히 싫은 작은 많은 동아리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야간 영화 동아리라는 게 있어요. 저도 실은 언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활동 하냐고 하면 평일날에 우리가 밤 9시나 10시쯤에 청년들이 모여서 밤에 영화 보러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뭔가 가짜스럽게 약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어느 날에 저도 약간 연락 받아가지고 같이 가겠다라고 해서 갔다 왔거든요. 그때 봤던 영화가 다 이거였습니다. 엘리멘탈. 실은 그때는 좀 안 말했지만 저 원래 영화관에 가가지고 애니메이션은 별로 보지 않습니다. 뭔가 뭐라고 하지? 애니메이션 영화는 나중에 넷플릭스로 그냥 보면 되지, 약간 영화관까지 가가지고 보는 거는 조금 그렇다 라는 마음이 있지만, 실은 뭔가 와이프를 만나고 나서는 와이프가 가장 영화관에서 좋아하는 영화가 애니메이션 영화예요. 그래서 아마 와이프 만나고 나서 가장 영화관에서 보고 있는 영화가 애니메이션 아닐까 싶은데, 일단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때는 무슨 영화 보러 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는 거 자체가 재밌고 갔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같이 가겠다. 오늘 무슨 영화냐? 엘리멘탈. 나 잘 모르겠지만 일단 가겠다 했더니 이 영화였어요. 근데 이 영화 되게 괜찮았어요. 오늘 시험에서도 이 박스 오피스 순위가 1위입니다. 그리고 발효 굉장히 높은 점수죠. 그리고 이거 어떤 스토리냐고 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스토리입니다. 풀, 물, 건지, 흙 네 가지의 원소들이 함께 사는 세계의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약간 있을 같지만 보지 못했던 이런 약간 처음으로 제가 보는 애니메이션 영화였습니다. 여기서는 풀의 주인공과 물의 남자가 뭔가 열심히 뭔가 하는데요.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이렇게 원소의 풀과 물의 이 둘이 신뢰하고 강한 유대 관계를 맺어나가는 그런 영화였어요. 이 영화 세계에서는 다른 원소들과는 보통 별로 어울리지 않고 따로따로 생활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불이 그 나무 근처에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불을 태워버리잖아요. 그런 거를 조심하면서 아예 사는 지역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 영화 세계에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불과 물이 만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둘이가 어떻게 더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지 많이 관심을 갖고 보셨을 텐데, 저는 실은 다른 감정, 아니요 다른 장면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장면이냐? 아버지와 딸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 둘이 어떤 둘이냐고 하면 이런 성격을 가진 둘입니다. 한없이 딸에게 기대를 거는 아버지와 아버지의 기대에 응하고 싶은 딸의 그 딸의 갈등을 많이 나타나는 그런 관계였어요. 아버지는 정말 모든 것을 딸에게 주려고 하거든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기반, 자신의 스킬, 자신의 자기가 이루지 못했던 모든 것들, 그런 거 딸에게 모든 걸 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아버지요. 한없이 주려고 하니까. 딸에는 처음에는 그런 아버지의 기대에 응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지만 계속 이게 맞나라는 갈등하게 되거든요. 아마 더 말하면 스포가 되니까 말하지 말은 진짜 조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은 소개하지 않겠지만, 아무튼 이 두 분의 관계가 저한테 많이 와닿았어요. 왜냐하면요, 이 스토리 보면 저도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나도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하는 것이 맞는 건가? 어떤 기대를 거는 것이 맞는 건가? 이런 고민하게 되었고 영화를 다 보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는 정말 젊은 남자 여자도 괜찮지만 젊은 부모님들에게도 굉장히 추천하고 싶은 그런 영화이기는 하는데요. 그리고 저도 그냥 개인적으로 실은 지난주 말할까 안 말할까 좀 고민했다가 안 말했는데 저 하나 보고가 있습니다.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 5일에 이렇게 3,140g으로 이렇게 둘째가 태어났어요. 첫째가 딸이었고 둘째가 아들이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들보다 딸을 좋아한다는 뜻이냐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뜻이가 아니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 둘째보다 첫째가 많이 힘들었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요, 첫째 출산할 때는 정말 많은 불안과 또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자녀를 갖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육아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처음으로 다 모든 걸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가족한테 리스트를 받았는데 그래서 몇십 번이나 확인을 하면서 다 샀나 부족하지 않냐, 이거 또 사야 되지 않냐, 더 그런 고민도 많이 했고, 계속 첫째 딸이 태어날 때 지금은 그 유튜브 보면 육아 영상, 아빠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시기에는 태어난 지 일주일 때는 뭐 해야 된다, 3개월 때는 뭐 해야 된다, 이런 거 계속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 때는 그런 고민 하나도 없었어요. 약간 이렇게 말은 조금 아들에게 미안하지만 별로 신경 안 쓰는 정도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언제가 태어나겠지, 태어나면 이미 육아는 어떻게 하는지 아니까 그때 태어나면 그때 열심히 하면 되겠지, 이렇게 약간 가볍게 생각하고 정말 하나도 긴장 없다고 하면 조금 그렇죠. 나중에 와이프한테 혼날 수도 있으니까 조금 긴장을 하면서 그렇게 아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출산을 봤을 때는 둘째보다 첫째가 훨씬 힘들었고 긴장감 많았고 불안했지만 이 첫째도 둘째도 똑같이 힘들었던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정말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반대로 말하면 그게 뭐냐고 하면 이겁니다. 이름 짓기. 어떤 이름을 지어야 될까, 이거는 첫째도 둘째도 똑같이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인생을 결정한다고 해도 틀림없을 정도로 정말 이름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후보를 생각해 놓고, 또 일본 사람이라서 제가 거기에 맞춘 음에 맞춘 그 한자도 정해야 되는데 같은 소라는 발음이라도 이 한자가 좋냐 이 한자가 좋냐 이런 것도 많이 생각했었거든요. 결국에는 이렇게 세이지라는 이름을 지을게 되었는데요. 일단 어떤 뜻이냐고 하면 세이지의 세이라는 한자가 전성의 성이라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또 이 한자에는 자기가 말하는 것을 실제로 이룬다라는 그런 실천을 한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라는 게 일본 사무라이라는 한자와 모시다라는 한자가 있네, 두 가지의 뜻이 있는 한자예요. 그래서 남자라서 남자답게 사무라이처럼 멋있게, 그래도 잘 멋지면서 정성스럽게 잘 잠깐 아들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으로 많이 와이프랑 이야기해가지고 결정했던 것 같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이런 것도 많이 엄청 고민했습니다. 생명판단 이렇게 말하나요? 한국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사주 같은 거 이런 게 보면서 이 한자 수가 과연 약간 그 운세가 좋냐 안 좋냐, 일본에서는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상하게 이상한 결과가 나오면 20년 후에 자신의 이름을 아들이 이렇게 검색하면서 이거 뭐냐라고 부모님 태준 지었네라고 할까봐 이것도 굉장히 신경 쓰면서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세이지라는 이런 뜻이다라고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름 하나하나에 지을 때마다 정말 부모님이란 게 정말 정성스럽게 사랑을 담아서 그리고 그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 이름을 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다는 증명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 이름 자체가 부모님의 첫 선물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죠. 근데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에게 거는 기대와 소원, 그리고 처녀를 위해 뭐든지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 이게 담겨 있는 게 이름이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전년들의 이름이 어떤 사랑과 어떤 뜻이 담아 있을까?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이름 특별히 알려달라라고 막 연락했어요. 그래서 대답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이번에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사람만 일단 제가 뽑았어요. 처음에 여기서 매주 노래 부르시는 한인 밴드 친구인 의아한님의 이름은 고생 많이 하지 말고 아름답고 한가하게 말 그대로 의아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소원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라이언, 베이스 치고 있는 라이언은 작은 음악이 되라. 근데 제가 보기에는 키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작은 음악이나 큰 음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드럼 치고 있는 윤준표님께서는 법을 잘 지키자라는 뜻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천룡 회장당 회장이 김폼채라는 폼라는 한자가 법이라는 약간 한자래요. 그리고 채가 채다라는 법을 캐는 사람인데, 개척 정신으로 세상의 이치와 진리에 대해 깊이 있게 조사하고 연구하며 어떠한 어려움도 해결하는 지혜와 조세스를 가진 재주와 재능이 빛나는 사람이 되라, 이런 소원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용 회장단 단원이자 한인밴드 CEO의 임찬은 우주에서 빛나는 존재가 되어라 라는 그런 사랑으로 지었대요. 그리고요, 똑같이 전용 회장단 단원인 의용현님께서 이름은 하늘에서부터 태어날 때 복을 받아 부족함이 없이 살림살이가 넉넉하며 타고난 재주를 펼쳐 그 일을 큰 일을 한다. 이렇게 이런 소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용 회장 단원이신 이소리님께는 눈처럼 빛이 나라. 소리라는 소울 한자가 눈, 겨울에 내리는 눈라는 한자인데요. 그리고 휘가 빛이 비춘다라는 한자인데 눈처럼 빛이 나라.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여기서 희망 나눔 해준 파샤님, 겸손하고 성의 있는 효자가 되라. 외국에서도 이런 약간 뜻을 담아서 많이 이름을 지으는 것 같네요. 그리고 우리 천원 전령교회 전령 목사이신 간진원 목사님은 언덕을 올라 법을 다스리는 영이 되라 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간진원의 친이라는 한자가 용이라는 한자예요. 그래서 용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정말 많은 사람의 이름에 정말 굉장한 많은 소원이 들어가 있는 거는 알 수가 있네요. 저기 오늘 소개하지 못했던 분들도 옆에 계시면 좀 물어보시면 좋겠고, 아직 자신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부모님께 이번 기회에 물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더 한 분의 스토리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세계 표바 운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문성명 선생님과 하나같이 전재님의 스토리인데, 또 그 두 번째에서 특별히 하나같이 전재님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같이 전재님은 부모 자녀의 사랑을 부모의 심정을 지니시는 분이시고,
경험하셨대요. 정말 굉장하죠. 자신의 인생에서 폐해 속에 여러 명이나 그런 자녀를 가지게 되었던, 그리고 4번이나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의 슬픔과 아픔을 겪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어머니가 18, 23 임신했습니다. 옛날에 14을 낳았고 나머지 아기들은 유산했습니다. 약을 먹은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고 바로 했기 때문입니다. 네, 문성영 선생님가 그런 역사를 잘 압니다. 아기 넷을 낳을 때까지는 병원에도 못 갔습니다. 첫 달 예진을 시작으로 아이들이 태어나기 시작했는데 살림집을 춥기도 할 뿐더러 주 일본식 주택이라 줄 서나면서 바람을 다 산후병을 생겼습니다. 이렇게 14명이나 자녀를 줄 서놨기 때문에 지금도 그 산후병 때문에 계속 힘든 약간 그런 아픔이 계속 있다고 합니다. 나는 아직 어린 몸으로 해산의 고통을 안으로 참아내야 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이라 해도 나는 기꺼이 감사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작은 하나님이라 여겼습니다. 매일 볼에 입 맞추고 따뜻하게 대화했으며 틀만 나며 아이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정말 많은 아픔과 힘듦이 많았습니다만 앞에 있는 자녀들을 보면서 더 많은 힘을 얻으시고 더 사랑을 나눠주시는 어머님이셨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이름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가 태어났을 때 이렇게 많은 사랑을 주시는 부모님이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런 스토리 보면 아시다시피 실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계시는 존재가 부모라는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10개월 동안 이 폐해 속에 같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걷기도 힘들고 그냥 서 있는 것도 힘들고 앉아 있는 것도 힘들고 누워 있는 것도 힘들고 어떤 자세를 하더라도 오랫동안 있기가 힘들어요. 먹는 것도 이토스 때문에 많이 음식 취향이 바뀌기도 하죠. 그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음식 자체를 못 먹게 될 때도 있고요. 그런 어려움, 그런 고통도 많이 경험하시면서 그래도 사랑으로 인해 태어난 존재가 우리가 아닐까 싶고 그 우리들을 위해 첫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부모에게 있어 소중한 우리죠. 우리에게도 부모는 소중한 존재임을 여기고 있을까요?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많은 그 질문 여러분들에게 던지려고 하는데 마음속에서 조금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에게 얼마나 연락을 합니까? 어떤 연락을 합니까? 나는 늦게 돌아간다. 돈이 없으니까 용돈 주세요. 여러 연락을 하실 텐데 얼마나 합니까? 어떤 연락이에요? 부모님의 이름에 특풀이를 아십니까? 우리에게 소중한 이름, 부모님에게도 소중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 특풀이를 아십니까? 최근에 부모님을 안아본 적이 있습니까? 부모님 많이 우리를 안하려고 하죠. 근데 우리는 부모님을 많이 안하려고는 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당신의 휴대폰에 부모님의 사진이 몇 장 있습니까? 부모님의 휴대폰 보면 정말 자녀의 사진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의 휴대폰 봤을 때 부모님의 사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님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언제 말했습니까? 요리 만들어줘서 감사하다, 청소해줘서 감사하다, 오늘 케어줘서 감사하다, 오늘 자기를 위로해줘서 응원해줘서 감사하다, 이런 감사하다는 말을 언제 말했습니까?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부모님을 조금만 또 어느 기회에
소중하게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사랑했던 만큼 부모님을 사랑합니까? 저는 대학생에서 전년이 되면서 많은 우리의 환경이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인생에 대한 고민도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전년이 되면서 참 많은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나의 직장 어떡하지? 결혼 어떤 사람과 해야지? 스킬을 자격증 필요하죠. 공부해야 되겠다. 취미생활도 중요하죠. 나는 다음에 이거 배울 거다. 경제 기반도 필요하다. 돈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전년이라는 게 부모님의 가장 효를 수 있는 기간인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일본에서 정말 잘 친하게 지내셨던 할머님께서 돌아가셨는데요. 그때 딱 생각 들었던 게 조금만 더 정말 효도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우리가 생각보다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순식간에 그 시간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이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이 우리 아직 재력도 있고 힘도 있고 조금 작은 돈들도 생기는 이 시기에 많은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힘만 나눌 준비했고요. 이것으로 저의 오늘 힘만 나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